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의 이해 3주차 1교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그리고 중국 민영기업의 이해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내 외국계 기업, 중국 내 외자 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내에 있는 민간기업입니다. 민영기업 또는 사형기업이라고 하며 이 민영기업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중국에서 존속해 왔습니다. 단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유사한 시장 경제와 유사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유기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또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부분으로서 경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공유 경제만으로 경제 운영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공유 경제 또는 국유 경제 부분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영 경제 또는 민영 기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자본가로서의 어떤 그런 오명, 편견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들이 원래 경제 운영에 있어서 또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봉헌하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민영기업 중국에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거나 전문 경영을 통해서 경영하고 있는 국유기업과 국유 부문을 지칭하는 국유경제와 비교하여 민간 부문을 민영경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문은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개체공상 후 개인 사업자인 个体工商户가 점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규모 판매업자, 수공업자들에게 부여된 자본가라는 오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회성에서 시작돼서 중국 전국적으로 보급된
생산 연계 책임 경영제, 그렇죠? 리엔찬 정보责任制 이런 방식이 주요한 방식이 돼서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비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이후 도시 지역의 개체 공상업이 신속한 발전을 이루게 됐고 많은 개체 공상업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영 기업에 대한 합법적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노동자의 개체 경제, 민영 경제가 국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상행정 관리 하에서 적절히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 노동자의 개체 경제, 민영 경제는 공유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유 경제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민법 통치,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기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면서 개체공상업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또 개념이 주어졌습니다. 민영경제와 사용경제에 대한 지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민대표대회에서 또 헌법수정안을 통과하면서 법률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주어졌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살펴볼 예정인데요. (1989년에) 중국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는 사형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아 95,581개 기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형기업조례 반포 직전에 중국 국가공산국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는 사형기업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경제 주체가 22.5만 개에 이르는데 단지 9만여 개만 등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는 20만 개 이상의 22만 개 이상의 기업이 1989년에 중국 국가공산국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9만 개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또 1993년까지 등록한 기업이 23.8만 개였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사용기업에 대한 정돈, 이거는 뭐 우리 말로는 정돈이지만 정돈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돈, 이거는 단속입니다. 단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단속 조치 때문에, 사용기업에 대한 단속 조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사용기업들은 자본가라는 오해 때문에 또 사회주의 국가라는 측면 때문에 마음대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1992년 땅쇼핑은 남순 강화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사상이 다시 한번 개방되어야 된다. 중국인들의 생각이 개방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1996년 말 중국의 대부분의 성, 시, 부에서는
개체 경제와 사용 경제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체 경제와 사용 경제, 사용 경제, 민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덩쇼핑, 즉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 운영, 중국의 정치 체제가 보수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흥묘백묘론.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선불원, 어떤 지역이 먼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보수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서 사용 경제, 민영 경제, 민영 기업들이 발전할 수 없다면 중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중국인들의 사상이 더 개방되어야 된다. 개방이 된다는 것은 더 열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열린 생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열린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열린 생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열린 생각. 그렇게 해야 중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남쪽 지방을 돌면서, 그래서 난슌입니다. 남쪽 지방. 지양화는 강화인데 대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설하고 발표하고 스스로의 견해를 발표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순 강화를 통해서 점점 보수적인 부분보다는 개방적인 부분, 개혁 개방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역설했고 중국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는 점점 개방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 하에서 중국의 민영 기업은 또 개체 경제는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997년 중국의 개체 공사원은 2,850만 개, 종사자는 5,441만 명이 되었고 중국 전역의 사용 기업 수는 96.1만 개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민영 기업을 살펴보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향진 기업입니다. 향진 기업 1997년 제15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 중국 민간 기업은 국유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은 국유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 이전엔 민영기업 또는 사용기업으로 설립될 기업들이 당시에는 민영기업이나 사용기업으로 설립이 될 때 국가의 정책적인 제한, 정책적인 제약, 그리고 편견 이런 부분 때문에 국유기업이나 집단 소유제의 향진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유기업, 고유企业, 집단기업,集体所有制, 집단이 가지는 집체가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향진기업, 향진기업을 보시면乡镇企业, 향진기업입니다. 향은 무엇이냐? 지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시 밑에 현이 있고 현 밑에
진이 있고 진 밑에 향이 있습니다. 이 행정 조직입니다. 정부 행정 조직, 중국 정부 행정 조직입니다. 물론 도시에는 시 밑에 구도 있고 시 밑에 현도 있습니다. 현급 도시. 상징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샹전 지의 향진 기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순서대로면 전샹 지이겠지만 전이란 말이 진압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진향 기업, 그리고 향진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샹 그러면 향을 진압하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향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경유체형 향진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정경일체형, 정징 이体型 향진 기업입니다. 개혁 개방 후 농촌의 말단 조직인 향, 진, 촌 이 설립한 기업과 농민 후적을 가진 농민 기업가가 설립한 사형기업이나 개체공사업을 포함한다.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중국의 말단 조직, 말단 행정 조직인 향이나 진이나 촌이 설립한 기업, 농민 후적을 가진 농민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사형기업, 그리고 개체공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향진 기업은 농촌에 있는 기업을 향진 기업은 향이나 촌이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집단 소유자 기업, 집단, GT, 집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적용을 했고요. 이용기업에 비해서 유리하게 적용을 했고, 향이나 진해에서 출자한 후에 전문 경영인에게 의해서 향이나 진해에서 출자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그 농민 기업가든 전문 경영인이든 어떤 아니면 뭐 정부 조직에 있다가 간 사람이든 이런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할 경우에 전문 경영인에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합니다. 그렇지만 촌장에 의해서 촌장이 경영자로서 경영을 하는 경우 촌장은 예를 들면 향, 진, 촌 이런 조직에 이런 정부 지방 정부의 말단에 있는 행정 조직의 말단에 있는 이런 행정 조직의 촌장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담하고 유연하게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러한 향진 기업들, 집단 소유제 기업인 향진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진 기업 중 두 번째 유형은 농민 기업가 등 민간 기업인과 향정부, 진정부, 촌정부가 참여하여 만든 반민 반공형 향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민, 반공싱 향진 기업, 반민 반공형 향진 기업. 개혁 개방 후 이렇게 각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을 보시면 반민 반공형 향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농민 기업가 등 민간 기업인과 민간 기업가와 민간 기업가와 향정부, 진정부 또는 촌정부가 공동 참여해서 만든 반민 반공형 기업이다. 반민 반공형 향진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향진 기업이 사업상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반민 반공형 기업들은 재빠르게 주식회사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제 기업이 되어
주식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향정부와 진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경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기업 경영인에게는 더 큰 경영권을 가지고 이 향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 많은 부분에 의해서 그 기업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매체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많은 매체에 의해서, 또 미국 매체, 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매체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나온, 보도된 그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이 기업도 향진 기업. 원래는 향진 기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국 민영 기업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볼 수 있도록, 넓혀보고 깊은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후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 중에도 이 향진 기업들은 공적 기업, 민영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공적 기업이다.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주식을 순조롭게 상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 기업이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업이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향정부, 진정부, 촌정부의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루어진 공적 기업이다. 이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영기업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민영기업들을 같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